자원을 활용한 건강관리. 첫 번째, 체질에 대한 이해. 체질에 대해서 얘기는 들어보셨죠? 체질은 타입을 가리는 거죠. 타입폴로지라고 하는데, 우리 요즘 이제 유행하고 있는 MBTI도 말하자면 타입을 이렇게 나눠놓는 거예요. MBTI를 가지고 우리 한의사들 중에서 체질을 나누는 한의사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동의하지 않은 이유는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제가 유전자를 2년 전부터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달리 연구한 게 아니고요. 외국인들에게 이 사상의학이라는 거를 너무 소개해주고 싶어서 외국에 이제 전파시켜가지고 박수 받으면 우리나라 야공작물 산업에 대해서 농림부가 자금을 좀 팍팍 대주지 않을까, 연구 R&D도 좀 활발하게 해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저는 외국인들을 보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더 힘든 거예요. 외국인들은 맥도 아사모사고 체간도 그렇고 얼굴도 다 쌍꺼풀 있고 하니 눈이 작으면 태음인인데 그럼 눈 큰 사람들은 태음인이 하나도 없는 것인가, 이런 의문점도 있고. 그래서 저는 유전자를 보기 시작을 하는데요. 힌트가 있어요. 체질도 몸의 폐비 간신을 보는 거기 때문에 대사, 신진대사를 담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 중에 어떤 시스템이 가장 더 세냐, 이런 걸 보는 거잖아요. 바퀴가 만약에 네 개가 달려 있어요. 이게 맞물려서 막 돌아간다고 했을 때 어떤 바퀴는 크고 어떤 바퀴는 작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체질이거든요. 그래서 다 유기적으로 돌아가는데 그 바퀴의 크기가 어떨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체질을 보는데, 이 유전자 중에서 힌트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북방계인가 남방계인가예요. 북방계가 뭐예요? 추운 거를 이겨내고 살아남은 인류들의 유전자예요. 빙하기를 거쳐서 살아남은 인류들. 그러면 그들의 생존 전략을 생각을 해본다면 피부가 촉촉하면 얼어 죽었겠죠. 그러니 피부가 촉촉하지 않으려면 우리 그 분자생물학적으로요, 피부에 물의 출납, 수분의 출납을 담당하고 있는 분자 구조가 아쿠아포린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북방계의 특징이 아쿠아포린에 변이가 일어나서 그 문을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조하고 거칠고 얇으면 또 얼어 죽었겠죠. 두껍고, 그리고 땅구멍이 많으면 땀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 촉촉해지잖아요. 땅구멍이 적어요. 그래서 땀은 나와야 되잖아요. 노폐물이 나가야 되니까. 땅구멍 하나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두껍고 건조하고 거칠고 땅구멍 다 보이고 안 좋은 피부라고 하는 게 북방계인 거예요. 이거 이해되세요? 남방계는 적도 부근에서 뜨거운 걸 이겨내고 더운 걸 이겨내고 살아남은 인류들의 유전자예요. 그러니 두꺼우면 떠 죽었겠죠. 그러니까 땅구멍이, 보이지도 않는 땅구멍이 훅 뿌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촉촉해요. 바람 한번 불면 말라서 체온이 떨어지고 또 촉촉하고 또 바람 한번 불고, 그러니 늘 촉촉하고 얇고, 이런 피부가 남방계의 특성이 되는 거죠. 이거를 또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면 우리 사상 체질 중에 누가 있나 해보니 북방계들은 몽고 생각하시면 돼요. 태음인에 가까운 거예요. 태음인의 특성이 아까 눈이 작다 그랬잖아요. 추운 지방에서 추위를 이겨내고 살아남으려면 눈이 크면 찬바람이 다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눈이 작은 거예요. 코가 높으면 동상걸리잖아요. 코가 동상걸리 잘라내야 돼요. 그러니 약간 밋밋하고 눈이 작고 구멍을 최소화시킨 거죠. 그런 얼굴의 특성을 가지고 있더라 하는 거죠. 이것도 모든 게 다 참문 아닌 거예요. 북방계면 태음인, 이건 아니고요. 힌트를 잡아가는 과정에 있는 거죠.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사상 체질과 지금 첨단 의료라고 할 수 있는 유전자를 활용한 정밀의학과 접점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또 하나, 고산지대 유전자. 아까 제가 블랙야크 말씀드렸잖아요. 늑골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폐실질을 많이 담은, 왜냐면 고산지대에서 걔는 뛰댕겼을 거잖아요. 그러니 폐가 실해야 살아남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2020년도인가 논문이 하나 떴어요. 아주 유의미한 논문이었는데, 코로나19 대유행 그때 볼리비아, 에콰도르, 페루 등에서 남미의 고산지대 도시들의 환자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코로나에 덜 걸렸고 부작용에도 좀 이겨냈고, 이런 논문이 나온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보니 EPAS1 유전자가 변형이 되어 있더라는 거죠. 이 유전자가 하는 게 뭐냐면, 우리 당장 고산지대를 가요. 히말라야 트레킹을 가요. 나의 버킷리스트가 히말라야 트레킹이어가지고 갔는데 폐 기능이 안 좋은 사람들은 딱 뭐에 걸려요? 고산병 증상이 어때요? 저산소 상태잖아요. 산소가 희박한 상황에서 뭔가 산소를 끌어당겨야 되다 보니까 맥박이 빨라지는 거예요.
심장 압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호흡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과호흡이 어지럽고 미식거리고 토하고 소화 안 되고 그래서 이제 하산을 하시죠. 요거는 단기간 하루 이틀 갔다 왔는데 고산병에 걸렸다 얼른 내려오면 치료되는. 근데 그 능력이 없는 사람이 고산지대라는 동네에서 응양에 태어나서 살게 되었다고 가정을 해보면 우리 몸은 저산소 상태에서 적응을 하기 위해서 비장에서 적혈구를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 헤모글로빈을 운송하는, 산소를 운송하는 헤모글로빈이 들어가 있는 적혈구를 많이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적혈구가 많이 만들어지면 반대급부로 혈액이 찐득찐득해지는 거예요. 어혈로 인해서 심장이 막히거나 뇌가 막히거나 그래서 생식을 하기 이전에 죽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어나가지 못했을 거예요, 삶을. 그래서 그 고산지대에서 살아남았다 하는 사람들은 이런 특징이 있는 거죠. 좀 더 많은 양의 산소를 실어 나를 수 있는 헤모글로빈을 갖도록 하여 희박한 산소 환경에 적응하도록 되인 거예요. 헤모글로빈을 많이 만들어내는 생리적인 대응 상태로 가는 게 아니고 적혈구를 많이 생산해서 피를 끈적하게 하지 않아도 헤모글로빈을 많이 운송할 수 있게끔 몸이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이 유전자더라고요. 근데 제가 2년 전부터 유전자를 보기 시작해서 폐가 실한 태양인들을 진단하고 약을 처방해서 그 약이 잘 들어간 사람들을 조사해보니 유의성이 있어요. 태양인들이 그 특징이 뭐냐면요. 약간 뇌의 활성이 발달되어 있어요. IQ가 높다, 똑똑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그 독창성이 있다 라는 설문조사가 문항에 독창성이 있다라는 게 태양인의 특성이었거든요. 폐의 기능이 뇌의 활성과 연접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다른 데 가서 오픈해서 얘기하지 않는 부분인데요. 티벳은 고산지대잖아요. 근데 달라이라마가 돌아가시면 그 다음에 태어나는 우리 아가들 중에 달라이라마를 지정한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근데 그게 그들은 문화잖아요. 그냥 우리나라 사람이 볼 때는 국민이 집단적으로 사기치는 거 아니면 어떻게 저런 문화가 있을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뭔가 제가 이 고산지대 유전자를 이해하고 나서는 이게 약간 영적인 부분? 저는 안테나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태양인이신 분들, 고산지대 유전자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안테나가 서 있는 공통점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스님이나 목사나 이런 예술계통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폐대 유전자가 다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조사하진 않았지만 우리나라 연예인들, 영화배우, 영화감독, 뭐 이렇게 가수 다 데려다가 진짜 유전자 한번 들여다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아, 그리고 유전자가요, 우리는 호모 사피엔스라고 해요. 우리 현생 인류가 이렇게 진화되어 왔잖아요. 근데 또 다른 인류가 있었어요. 그 중에 데니소바인이라고 있거든요. 고고학적으로 데니소바인을 조사하다가 결국은 우리 호모 사피엔스들은 고산지대에서 못 살았대요. 4만 년 전에 데니소바인과 혼종이 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고산지대에서 문명을 이루고 살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오장육부의 에너지 레벨을 평가하는 거는 유전자다. 타고날 때부터의 그런 설계 도면에 따라서 유년시대를 지나 청년기를 지나서 뭔가 중년기에 이르렀을 때 발현되는 체질들은 먼저 심어져 있었구나 라는 사실들을 조금씩 발견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저는 어떻게든 우리나라 약용작물의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경작을 하고 제품을 만드는 것까지는 잘하고 있지만 뭔가 마케팅 전략으로서 섭취 판매 매뉴얼을 정확하게 만들어야겠다는 저의 숙제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일이 한의사 가가지고 맥진을 봐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설문조사는 한계가 있고 체감도 한계가 있고 그럼 뭘까? 그럼 유전자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에도 말씀드릴 거지만 유전자의 젠톡이라든가 업체들이 상품을 개발하면서 영양제도 가려주고 뭐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결국은 영양제를 가지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거는 한계가 많아요. 약용작물과는 그 효능면에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 약용작물을 가지고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체질에 따른 약용작물의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바퀴가 다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폐, 비,
간, 신의 바퀴가 다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완벽하게 균형이 잡혀 있진 않아요. 페미간신의 기능이 완벽하게 균형이면 저는 우스갯소리로 인간으로 태어나지 않는다고 봐요. 우하등선, 날개 달고 이제 천상계로 가야 되는 거죠. 우리 인간은 다 조금씩은 불균형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몸이 문제가 생기면 강한 장기는 더 강하게 되어서 병이 오고요. 약한 장기는 더 약해져서 병이 와요. 이런 강한 장기를 누그러뜨리는 것이 약용장구리 힘이고요. 약한 장기를 엉덩이 톡톡 쳐서 올릴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약용장구리예요. 아까 제가 몇 분을 뵀잖아요. 우리 여기 선생님 맥진을 하니까 소양맥이 나오셨어요. 근데 아까 잠드는 게 힘들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이 몸은 잠이 들 때 힘들다? 그러면 간화를 떠올리시면 돼요. 잠이 드는 게 힘들다? 그러면 간의 문제다. 근데 잠을 중간에 깬다? 똑같이 잠을 못 자는데도 중간에 깬다. 그러면 심장의 화를 떠올리시면 돼요. 근데 선생님의 그 열은 소양인들은 흉곽 안에 열을 조금씩 가둬두고 있거든요. 이 열이 위로 올라버리면 우리 아줌마들 파마할 때 쓰는 뜨거운 전기 모자 있죠. 그를 쓰고 계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거 쓴 상태에서 잠이 잘 오겠냐고요. 그러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 모자니 벗을 수도 없고 이 모자를 벗길 수 있는 건 누구밖에 못해요? 내가 간살을 없애야지. 이게 의지로 돼요? 안 돼요. 뭐 진통제 먹는다고 돼요? 해열제 먹는다고 돼요? 안 돼요. 약용작물밖에 못해요. 한약재밖에 못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솔루션으로 매일매일 커피 딱 끊으시고요. 결명자차 드세요 말씀드렸어요.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이 쌉싸름한 맛을 즐기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소양인이다. 그러면 결명자 이 쌉싸름한 맛에 취미를 들이셔야 돼요. 그러면 완전히 바뀌실 수 있어요. 자, 질병축과 건강축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건강축이 있고요. 태어날 때는 선천적인 불균형, 그냥 간비패신 중에 체질이 결정될 정도의 불균형, 정상적인 불균형. 불균형하다고 다 병적인 건 아니거든요. 정상적인 범주에서의 불균형이 있는데 이게 점점 심해져요. 그러면 이제 병리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증상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몇 가지는 근데 검사해도 안 나와요.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내 사진 찍어봐도 안 나와요. 속이 쓰려 죽겠는데 내시경 해봐도 안 나와요. 요게 요 범주예요. 요까지의 범주. 이렇게 가면요 이제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뭐 용종이 있다, 위벽이 헐었다, 뇌에 뭐 혈관이 하나 막혔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해요. 이게 완전히 서버리면 수명이 다 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태어났다가 이렇게 가는 건데 이때 필요한 게 있단 말이죠. 선천적인 불균형 정도에서는 결명자차 드세요. 아침마다 마가라 드세요. 매일매일 인삼 스틱 드세요. 홍삼 스틱 드세요. 그리고 충분해요. 근데 완전 이제 병에 걸렸다. 이렇게 막 여기서 논다. 이럴 경우에는 전문적으로 처방을 받아서 드시는 게 필요한 건데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건강한 상태에서 약간 각도가 틀어서 어그러지기 시작할 때 그때 내 몸에 맞는 내 편 찾기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거예요. 제가 사상체질을 공부하면서 어느 날 태극기를 보는데요. 태극기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자꾸 이렇게 국뽕이 들어간 얘기를 들어서 제가 배웠는데 우리나라가 헬스케어를 진짜 선도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게 동의보감의 민족인 거를 떠나서 최신직연을 갑툭튀한 이재마 선생님이 태어나신 것부터 우리나라 국기 자체도 진짜 너무너무 대단하구나. 요거는 사상체질을 구성하는 이념적인 태극기예요. 음양이 만들어지고요. 음중지 양, 양중지 그게 8개가 되고요. 그 중에서 4개만 딱 뽑아가지고 태극기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변적인 게 아니구나. 이거를 왜 보여드리냐면 우리 몸을 왜 하필 4개로 나누냐고. 왜.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 말고 미국인도 4개로 나누잖아요. 왜 4개로 나누냐고. 왜 나누냐면요 자연을 이용하기 위함이에요. 그럼 자연은 4개로 나눠져 있나요? 아니에요. 인삼이 태어날 때 나는 인간의 폐와 비장을 보할 거야 이러고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그냥 2000년 동안 갖다 쓰다 보니까 너는 그걸로 하자. 결명자 너는 토양인들의 간화를 꺼주는 걸로 하자. 지정을 해놨어요. 지금 아무리 성분을 분석해서 효능을 알아내고자 해도요 모래사장에서 유리알 찾는 거예요.
그 많은 성분 중에 가나를 끄는 성분을 하나 찾아야지 해서 찾아지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이거를 굳이 막 성분을 따져가면서 항산화작용이 있어요, 항노화작용이 있어요, 항염작용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방향성은 어디일까? 전통의학 베이스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나눠놓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려니 우리 몸도 4개로 나눠서 적용해 보는 거예요. 왜? 불균형해진 상태를 좀 더 균형 잡힌 몸으로 바꾸기 위해서, 강한 장기는 좀 누그러뜨리고 약한 장기는 쳐 올리기 위해서 4개로 나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4상으로 나눠지고요, 한 체질이에요, 열 체질이에요 말씀드리거든요. 아까 우리 선생님은 소양인이지만 어깨 흉곽이 이렇게 발달한 뚱뚱한 소양인 아니세요. 한 소양인이세요. 그래서 신장을 보하고요, 결명자차 매일 드시면서 열을 가나를 내리게 되면 저는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라고 저 생각을 해요. 약용작물을, 자연을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 몸도 사상체질로 나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연은 4개예요. 음양이 있고 음중지양, 양중지음 4개로 나눠지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 동남, 서북, 온열, 냉한, 이렇게 4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우리 인체도 폐비간신, 인이예지, 비박탐나 이런 성향들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우리는 타이폴로지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일상 루틴을 해요. 우리 그 ABC 주스 막 유행했잖아요. 혹시 루틴으로 드셔보신 분 계시나요? 드셔보셨어요? 어떠셨어요? 아무 느낌 없으셨어요? 효과도 없으셨어요? 만약에 정소민이셨잖아요? 효과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심지어는 속이 쓰리다고 오신 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ABC, 사과, 당근, 비트가 안 맞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누구냐면 소양인 분들. 그럼 소양인이 루틴으로 해독 주스를 드시고 싶잖아요? 양배추가 꼭 들어가야 돼요. 태양인이시다 그러면 K, 좀 달달한 거 넣으려면 바나나나 키위 넣으시면 돼요. 이 태음인들은, 요게 이제 태음인 해독 주스거든요. 마녀 주스라고 단호박, 당근, 마 이런 거 넣어가지고 아침 대용으로 드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가끔씩 누가 줬어, 그래서 먹어. 인삼도 제가 안 돼요 하지만 어디 갔더니 인삼차가 나와, 먹어야죠. 그거 한 잔 먹는다고 죽겠어요? 근데 루틴으로 한 달, 2달, 석 달 내 몸에 딱 맞는 줄 알고 계속 드시는 거, 이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뭔가 루틴으로 하거나 계속 지속적으로 복용을 하시려면 진짜 내 몸에 딱 맞는 걸 드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데 강의를 나가면 하는 게 식치거든요. 올해도 MBC 기분 좋은 날 나가서 미니 강의를 하나 한 적이 있는데, 한의학의 대중화에 앞장서는 왕실 한의학 및 사상의학 전문가, 역사 아는 한의사 최주리 선생님의 강의를 시작합니다. 식사치료, 음식치료, 음식에 있는 그 약성을 가지고 치료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때도 왕실 식치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오늘 배웠죠. 인삼에는 RG1이 있고 홍삼에는 RG3가 더 들어가 있고, 교재에도 아마 나올 텐데요. 그렇게 나와 있는 게 성분 효능. 근데 제가 말씀드린 전통적인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하는 효능은 성질 효능. 그래서 우리가 식이요법 하잖아요. 식이요법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영양소 이런 성분을 위주로 하는 그런 우리 식생활을 식이요법이라고 하고요. 식치요법이다라고 하면 자기요미, 한열, 온냉, 산고, 감신함, 쓴맛은 신장의 열을 끈다, 단맛은 위장을 보한다에 따라서 이제 병을 다스리기 위한 음식을 식치요법이라고 해요. 우리 아주 많이들 아실 거예요. 병에 걸렸는데 열을 풀어내기 위해서 녹두죽 드시잖아요. 이런 것도 다 식치요법인 거예요. 식치요법. 그래서 우리 약선 요리하면 맛과 조리의 측면을 강조해가지고 이제 맛있게 먹는데, 식치 요리는 맛보다는 효능을 더 극대화시키는 조리법을 쓰기 때문에 그냥 차, 죽, 떡 이 정도로 북한에서 조리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식치는 약용작물을 활용을 한, 그냥 무배추나 쌀보리를 넘어서 인삼, 마, 치자, 녹두 이렇게 약성이 좀 강한 이런 식물, 동물들을 활용을 해서 질병 예방, 그다음에 질병의 치료의 보조요법, 그다음에 병이 다 나고 난 다음에 관리, 이 세 파트에서 다 활용될 수가 있어요.
자, 요거 한번 퀴즈로 드려볼까요? 이거는 실제 그 온라인에 있는 위장병 전문 커뮤니티와 파워블로거의 글을 제가 끄집어내온 거예요. 둘 다 위장을 보호하고 위험에 좋다. 위장을 보호하고 소화불량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장이 보호한다라는 용어는 동일하지만 몸에 따라서 위장을 보호하는 개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소양인 같은 경우는 결명자가 위장을 보호하게 되고요. 소음인 같은 경우는 생강이 위장을 보호하게 되죠. 그러니까 위장을 보호한다고 내가 지금 위장이 안 좋으니까 생강을 먹어야지. 혹은 내가 위장이 안 좋으니까 소음인인데 결명자를 먹어야지. 이러면 이제 서로 속이 쓰려지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소음인들이 결명자를 계속 장복을 하면 몸이 계속 냉해져요. 그리고 심각하게는 설사가 나오기도 해요. 그리고 아까 생강은 얘기 드렸죠. 소양인들의 생강을 장복했을 경우는 흉곽에 열이 올라와서 소화가 더 안 되고 입이 마르고 눈이 충혈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약용작물을 활용한 질병 예방과 관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곽향은 저희가 소음인들 그 곽향전기산이라는 아주 감기 초기에 대박 잘 듣는 처방이에요. 꿀풀과 배초향의 지상부. 이 위에 게 배초향이에요. 곽향. 이 목이에요. 추어탕에 넣어 먹는 거. 방아잎이에요. 향이 엄청 강해요. 그러니 한기가 들어와서 내 몸 안에 머물러 있을 때 따뜻하고 향이 강한 배초향이 들어간다면 한기를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겠죠. 땀으로. 그런 효능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감기에 좋은 약용작물을 고르달라고 우리 선생님이 얘기하시길래 제가 이거를 넣어봤어요. 밑에 거는 광각향이에요. 저희들은 광각향을 그 약재로 쓰거든요. 방아잎보다는 광각향을 약재로 쓰고 있고, 계지는 녹나무 육계의 어린 가지예요. 일단 육계도 말씀드릴 건데, 육계는 나무 그 껍질이고 잔가지는 계지예요. 계지도 마찬가지. 소음인들이 감기 걸렸을 때 계지가 들어가 있는 처방을 먹게 되면 땀이 나면서 감기가 풀리죠. 그래서 발안을 촉진시키고 해열 진통작용이 있고 진정 소염작용이 있고, 일단 논문에 나와 있는 효능들이거든요.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전통의학적인 데이터베이스가 없으면 도대체 똑같은 감기인데 통계를 써야 될지 확향을 써야 될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다 그냥 다 때려 넣으면 다 낫느냐? 그것도 아니고요. 체질별로 가리는 거, 증상별로 가리는 거 너무 중요하죠. 생강도 이거는 뭐 늘 많이들 하시는, 이제 감기 초기에 뭔가 이렇게 으슬으슬 추울 때 그때 생강차 한 잔 따끈하게 드시면 감기 낫잖아요. 이거는 솔직히 이 정도는 체질 불문하고 생활의 꿀팁이죠. 구토 억제도 있어요. 생강이 미식미식할 때 이거를 가라앉히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독활이 두릅이에요. 두릅. 근데 요거 차이점 아세요? 참두릅, 땅두릅, 개두릅. 우리가 그냥 흔히 먹는 봄에 이렇게 딱 나무까지 하나 올라있는 꽃 끄트머리에 딱 있는 거고 똑 따가지고 먹잖아요. 그게 이제 참두릅이고, 땅두릅 요거를 우리 한의사들이 약재로 써요. 독활이라는 약재로 쓰는데, 땅두릅이 따두릅, 땅두릅이라고 얘기해서 진통, 진정, 혈관 수축 효능이 있고요. 개두릅은 음나무 아세요? 요것도 저희 약재로 써요. 해동피라고 태음인들 어깨 아프고 상체 쪽으로 뭔가 근육통 있을 때 요거 엄나무 가지 잘라가지고 수피 쓰거든요. 그러니까 엄나무 해동피 순을 먹는 게 개두릅. 따두릅 나무라고 있어요. 땅두릅, 따두릅은 초본이고요. 따두릅 나무는 우리나라 멸종위기 보호식물이어서 이름이 자인삼이라고요. 가시가 나와 있는 인삼처럼 인삼의 그 사포닌 성분과 비슷한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인동의 꽃은 금오나라고, 이것도 굉장히 고가의 약재인데 이거 누가 경작하시면 저는 떼돈 벌 것 같거든요. 엄청 좋은 약재예요. 국내산이 없어가지고 거의 수입해 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수입산이라고 다 나쁜 게 아니고, 꽃이에요. 꽃. 금오나라고 개나리처럼 생겼는데요. 은색, 금색, 노란색, 하얀색이 섞여있는 꽃봉오리들만 따가지고 약재를 쓰는데 그거 다 따려면 인건비 들어가지고 아마 이게 좀 가격이 비싼 것 같아요. 그래서 인동 덩굴의 그 덩굴은 인동으로 쓰고 꽃은 금오나로 쓰는 아주 좋은 약재죠. 그래서 형방패독산이라는 처방은 소양인들의 피부병, 비염, 눈충혈, 두통, 감기, 천식 다 쓸 수 있는 정말 좋은 처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굳이 나누는 이유는, 소음인들, 내가 소음인이다, 감기 걸렸다, 그럼 이렇게 드시면 돼요. 처방을 만약에 못 받는다, 그럼 이렇게만 드셔도 효능이 있고요. 내가 소양인이다, 그러면 이렇게 드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럼 태음인은 어떻게 먹느냐? 태음인은 요거예요. 갈근은 콩과 치개 뿌리예요. 해열, 진정, 혈당 강화, 간세포 보호. 간세포 보호 있는 건 다 아시죠? 더 좋은 거는 치개 꽃이에요. 갈화. 그래서 갈화를 넣은 주치의 명방이 있죠. 가라해성탕이라고 한의사들이 처방하는 처방명인데요. 사삼도 많이 써요. 인삼 대신으로도 처방하고, 태음인들 폐 약할 때도 처방하고. 근데 사삼을 더덕으로 잘못 알고 계신 분도 계신데, 사삼은 잔대예요. 그러면
더덕은 뭐냐? 한약재 명은 양류예요. 그러니까 둘 다 전혀 다른 약재인데 그냥 폐에 좋기 때문에 두루두루 다 써도 돼요. 근데 맛이 사삼은 약간 써요. 근데 더덕, 양류는 달아요. 우리 더덕 이게 두들겨가지고 반찬에 먹잖아요. 그리고 더덕은 치밀해요. 그래서 양류가 뭐냐면 양의 젖처럼 딱 자르면 흰 즙이 막 나온다 그래서 양류거든요. 근데 사삼은 말 그대로 모래사자예요. 서해안 그 모래사장에서 많이 나는데 그래서 사삼은 이 안이 치밀하지 않고 좀 성글어요. 생긴 것도 다르고 맛도 다르고 종도 다른데 그냥 효과가 비슷하기 때문에 두루두루 막 쓰고 있죠. 맹문동, 아까 제가 유튜브 찍으러 다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맹문동 찍으러 제가 재작년 4월에 청양을 갔어요. 맹문동이 자라고 있는 청양이에요. 우리나라 맹문동 산지가 밀양, 부영, 청양 이 정도 되거든요. 왜 청양을 갔냐면 청양에 청년농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청년농부만 찾아다니다 보니까 그 청년농부는 뭔가 경작에 있어서도 이놈을 어떻게 하면 좀 많이 경작하고 이놈을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수확하고 어떻게 하면 좀 깨끗하게 씻고 이런 걸 계속 고민하더라고요. 맹문동은 우리 도시에서도 많이 보여요. 조경수로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아파트에 난처럼 생겼는데 좀 난처럼 이쁘지 않고 잡초처럼 좀 둥성둥성 나 있는 애들 보면 대부분이 맹문동이에요. 그래서 그놈을 키워서 이렇게 딱 들면 뿌리 주변에 알맹이들이 이렇게 쌓여져 있거든요. 뿌리에 팽대부예요. 팽대부. 그래서 산지에 가면 그 팽대부 안에 있는 그 심을 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들여요. 근데 저는 그 수공을 들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인건비를 줄여서 가격을 내려서 많은 분들에게 좀 저렴하게 파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중국에서 나온 논문을 봐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는 논문을 봐도 그렇고 뿌리 안에 심과 그 뿌리 팽대부의 성분 효능이 그리 다르지 않다. 근데 전통적으로는 이걸 먹으면 뭐 심번이 생기고 그러니까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안에 열이 채인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임상 그 뭐 시험이나 이런 걸 봐도 그거는 크게 근거는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심이 있는 거를 드셔도 된다고 봐요. 된다고 보고 중국산은 굉장히 야쌍해요. 근데 우리나라 거는 좀 통통해요. 그리고 생 맹문동을 이렇게 먹어보면 생 땅콩 맛 나요. 그리고 요거를 잘 볶아가지고 차로 드셔도 태음인들이 아까 폐가 약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폐가 약하다라는 건 숨을 못 쉰다라는 게 아니고요. 폐가 건조하다는 얘기예요. 폐는 건조하면 병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폐를 촉촉하게 하는 약재로 너무 좋아요. 태양인들은 목이 아프다 그럼 모가차 드시면 좋고요. 우리 목 안 좋은데 모가차가 좋은 거는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감기에 좋은 약용작물은 요거는 소음인들, 이건 소양인, 이건 태음인 이렇게 해서 한번 나눠봤어요. 쉬었다가 다음 이어나가겠습니다.